Otaku produce Direct Hot.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후반전 또 돌아왔습니다. 자, 후반전. 오늘 이제 다룬 영화가 아까 제가 에미넴의 에임마일 얘기하면서 귀뜸을 들었습니다.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안 감독님? 바바리안입니다. 네, 바바리안입니다. 직접적인 뜻은 야만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야만. 예, RPG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네. 헐벗고 이제 곤봉 하나 들고 이렇게 팬티만 좀 가린 타잔 코난이 원래 코난 더 바바리안인가라는 부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 제목 듣고 나서 왠지 아놀드 슈왈츠네가 웃장 까고 나오는 영화인 줄 알고 좀 기대했습니다. 긴장하셨군요. 자, 그럼 오늘도 스토리 듣고 가볼까요? 안 감독의 몬스터. 요요요 비트 주세요. 엄마의 사랑은 참 거룩하지. 엄마의 사랑은 참 위대하지. 네 목숨 살려 죽은 동네 살려 말려 절대 그 집엔 가지마. 엄마의 사랑은 참 거룩하지. 아이고 벌써 몇 시간째요? 나도 몰라. 그러잖아 어떻게 끝내려고 저런지야? 나도 몰라. 엄마? 왜? 끝나버렸네? 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간 형이상학적인 구조인데요. 엄마의 사랑 거룩하지. 대충 그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말해볼까요? 잘 했습니다.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입니다. 그거 강철 중에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칼에 똥을 묻히는 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 아니냐? 권병길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해백님. 논란보단 심장을 옥죄는 영화. 협심증 있으시다고. 좋습니다. 혈관약 먹어야죠. 비아그라 같은 거 먹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요런 게 요즘 공포영화 트렌드인가? 입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사실 작년에 저는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X라고. 이거 근데 정식 개봉을 안 하고 있어서 다루고 싶어도 좀 애매해. 왜냐면 정치자들이 보질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정식 개봉을 안 하니까 좀 애매해서 좀 속상하지만 X를 너무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X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뭔가 옛날에는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거에 서사를 막 되게 신비롭게 보여주거나 이 사람이 막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랬는데 X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냥 뭐가 확 등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미스테리보다는 장면들에 대한 어떤 연출들 그리고 약간 힌트 정도만 주고 끝내는 이런 느낌이고 결국에는 뭐 그 슬래시 공포 영화의 어떤 문법이나 이거는 고스란히 또 지키면서 또 여자 주인공 어떻게든 살아남고 뭐 성장을 하든 뭐 하든 거기서 살아남고 이제 돌아가는 하고 비슷한 장면도 있어요. 자동차로 뭉개는 씬은 옛날 크리처들이나 이런 거에 맞서 싸우던 옛날 일방적인 좀 피해자였다면 요즘에는 적당하게 되게 대등하게 싸우기도 하고 맞서 싸우고 좀 화도 내는 여자 주인공들의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좀 비슷한 지점들이 좀 느껴져서 그리고 의외성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요런 게 요즘에 트렌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막 지퍼스 크리퍼스도 그렇고 크리처 하나를 잘 만들어서 시리즈물을 만들어야지 약간 요런 마인드였는데 사실 이번에도 좀 신선한 크리처 같긴 한데 사실 얘로 막 두세 편 찍을 이런 야심은 없어요. 그쵸. 그냥 존재하는 한 번쯤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성이지. 예전에 그 뭐죠?
아리씨인가요? 네. 거기에 나오는 거랑 좀 비슷한 크리처 같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크리처가 되게 좀 흔하죠. 네. 사실은. 근데 요거는 그래도 존재 자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이제 요거를 이해하려면 디트로이트를 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반영해서 만든 네. 거라 사실 우리보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더 섬뜩하겠죠. 그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인천에서 영화 찍으면 지원금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디트로이트에서 찍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정작 찍었는데 공포 영화야. 뭐야? 곡성보다 더해 이거. 아무튼 네. 그래서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장점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좀 디테일한 얘기할 때 하고 싶고 구성도 제가 좋아하는 참신함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블랙프루프라는 자동차 데스프루프. 데스프루프 네. 네. 그 영화에서 그 영화랑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전개에서 뭐야? 얘네 벌써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자체가 저는 미국 가보진 않았는데 뭐냐면은 디트로이트가 제일 유명한 게 자동차였잖아요. 자동차였죠. 네. 그리고 아마 로보캅 배경일걸요? 맞습니다. 네, 범죄율도 높고 디트로이트 피스톤 한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는 되게 좋았던 시절이었고 이게 굉장히 좀 활달됐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시대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철저히 버려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버려진 도시 이미지가 너무 섬뜩했고 근데 저는 그냥 아직 영화지만 진짜 그냥 찍은 거 아닐까? 맞아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영화 끝난 다음에 누가 디트로이트의 현실을 담았다는 얘기를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저런 것들이 미장센 세트가 아니고 실제 있는 데를 그냥 담근 거로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디트로이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 사람들은 마약 도시 거리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펜타닐.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들 이 영화에서 거의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완전히 버려진. 맞아요. 한 줄평이 뭐였죠, 감독님?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 그런 거예요? 뭘 너무한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게 힙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글쓰기 공포 영화의 힙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우리가 이 팟캐스트 초창기부터 얘기한 게 스성이라고 그래서 스토리 정해져서 내러티브가 좀 안 꽂히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영화를 비롯해서 최근에 본 공포 영화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힙하게 시작을 해요. 이 괴물의 정체는 그러니까 왜 만들어졌는지는 필요 없고 얘가 나타났어.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반전도 살짝 있네. 이렇게 하고 갑자기 뚝 끝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참신하다 했던 거는 이 영화가 40분쯤에 1부가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양반이 나타나죠. 저스틴 롱. 네. 저는 이 사람 B급 영화계의 케빈 베이컨이라고 봐요. 네. 그냥 딱 보는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런 영화만 찍어. 네. 터스크 아니 이때 얘기할 네. 때 불쾌한 지퍼스 크리퍼스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기분빵은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정말 좋은 영화는 아닐 것이다. 근데 이번에 내가 볼 때 저스틴 롱이 맡은 역할 중에 가장 짜증나고 되게 좋은 캐릭터. 네, 맞아요. 진짜 민폐. 그러니까 조금 진짜 억지스러운 캐릭터 느낌도 너무 잘 드는데 표현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이거예요. 비겁해. 아니 공포 영화는 고구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장르물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랑은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마지노선이 스크림이에요. 스크림은 그래도 전사가 있고 설명을 해주고 뭐 이게 좀 나오잖아요. 약간 추리물 구성이 있어요. 네, 근데 완벽성. 네, 근데 얘는 약간 현상만 있고 결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만 있어요. 위 원천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조금 안 맞아서 마지막에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게 저는 인물들이라고 하고 저스틴 롱 캐릭터가 민폐인데 짜증 나는데 중요한 건 중간 중간에.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이 사람이 또 그쵸. 불쌍하게 당하는 모습 보면 연민이 느껴지는데 바로 또 전복시켜. 네. 근데 야 이런 캐릭터는 진짜 대단한데. 그 물탱크 너무했어. 물탱크에서 네, 너무했어.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내려와서 괜찮냐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야, 이 새끼 진짜 대단한 놈이다. 전 그분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고인지 실수인지 막 이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고이야. 다시 봤어요. 나 보다 이런 빌런 새끼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너무 태연하게 와서 사과를 하니까. 의도일 수도 있는데 네. 일부에서도 빌 스카스가드가 걔가 또 걔 그 페니와이즈 했던 애입니다. 네. 이때서 맞습니다. 그 친구가 최악의 빌런이에요. 네. 보면 누가 나 물었고 저기 사람 아니 왜 들어가는지 모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안돼 가야 돼 안에 사람이 있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가지 말라는데 심지어 출구로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개진상이 2부 시작하고 나서 그 여자 살아있을 때 너무 안도했던 게 저 새끼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막 진짜 막 저도요. 짜증이 나는 거야 막. 보통 그렇게 지나가면 그렇게 초반에 나왔던 사람이 죽은데 아, 가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데스프루프처럼 완전 초기화되고 네. 새로운 사람들이 진행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한번 네, 찍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좋았어요. 그거 정말 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진짜 열받았어요. 난 진짜 나 저런 나 보다 저런 새끼 처음 열받아. 봤다 진짜. 불스카스가도. 근데 그런데 그 은연중에 좀 느껴지는 건 첫 번째 남자도 그렇고 남자들이 가한 그러니까 맞아. 그 대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단 어떤 두려운 세상의 두려운 그렇죠. 시선이나 이런 거에 무딘 남자들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있는 실제 가해자인 그리고 여성 캐릭터는 여기에서는 물론 그 살인 괴물이긴 한데 얘도 피해자들에 의해서 나온 그쵸? 상징이고 얘는 세상이 만든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도 자기한테 그 모유만 잘 먹고 말 잘 들으면 죽이지도 않잖아요. 그쵸. 근데 화내고 그러면 아마 네. 그것도 학대받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겠죠. 이런 모습을 봐도 확실하게 조금 남성들이 이 둔감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거나 그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그러니까 있어요. 관습적으로 그리고, 예. 모르고 저질러 온 폭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러고 있지만. 서틴 롱이라는 네. 캐릭터가 여기로 와서 집 사고 이렇게 온 것도 그렇죠. 분명히 얘가 성폭행을 강간을 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집이랑 딱 묶여요. 뭐냐면 네, 그렇죠. 집을 사놓고 방치해놓고 이렇게 해다가 필요한 거 갖고 처음에 얘기한 것도 자기의 위계를 이용해서 분명히 그런 게 있었던 것 맞아요. 같고 그리고 역시 남자 새끼들 술 처먹고 전화하고 실수한 거 똑같구나. 예. 그리고 첫 번째 남자랑 결이 비슷하잖아요. 첫 번째 남자도 사실 거기서 이 여자애랑 조금 친분이 있었거나 했으면 아마 그 AJ처럼 아마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일이 아마 이제 잠자리까지 그럴 이어졌을 수 있겠죠. 수도 있는데 그게 네. 그 와인 씬에서 난 그게 긴장감이 네,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와인씬에서. 그 장면이 되게 억지스러워요. 네. 굳이 저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거죠. 마치 그 느낌 뭐였냐면은 너 나랑 술 한잔 안 마시면 못 잘 걸. 거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쵸. 약간 위압적이었어요. 네. 그걸 좀 느끼 좋았어요. 위협적이기도 하면서도 약간은 또 매력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적당히 맞아요. 거절 못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도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위치를 딱 보여주죠. 그러니까 안심하잖아요. 그쵸. 나 그 영화 네. 나 오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되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네네. 들어가지고 좋긴 했어요. 뭐, 그러니까 앞에 어떤 연애물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스토리, 그러니까 대사가 되게 잘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처음 본 남자랑의 혼숙, 이 공간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이 감독이 이따 얘기했지만 연애물 같은 거 많이 만들었다고요. 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출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 저기 술집에서 얘기 들어주는 친구 일단 이름이 똑같아요. 제크레거.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인가? 왜냐면 그 재미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아무튼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봤고 어떤 뭐 디테일한 얘기는 좀 이따가 네. 또 해보죠. 네. 사실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 에어비앤비 예약을 하는 네. 사람은 누구지라는. 왜냐면 이 사람들을 공동으로 중복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리가 없어. 아니면 진짜 뭐 버려져서 관리가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용의주도하게 그 폐허에서 하나만 유지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쵸. 집을 팔았을 때도 그렇고 뭔가 되게 좀 이상한.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건
그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거기가 페어인 걸 아니까 이걸로 돈을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 약간 어떤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냥 이 페어를 자기네 그냥 명의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영화를 보다 생각난 건 그 지하실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일부러 받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거동은 잘 못하긴 하지만 그 밑에 뭐 비디오든 TV든 뭐 다 있긴 있으니까 총도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전설의 끝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고. 해백님은 한 줄 평 뭐였죠? 저는 논란보단 심장을 옥죄는 영화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취미가 별로 없고 이게 막 그 깜짝깜짝 놀래거나 또 특히나 귀신 영화 같은 게 너무 끈적끈적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꿉꿉하고. 있으면 영화를 보고 나면 좀 기분이 찝찝해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요 정도 선에서는 오히려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여자 괴물 실체가 나왔을 때보다 그 전까지가 더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문이 갑자기 열려 네. 있는 약간 상황. 오컬트 같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범인인지를 밧줄.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처음에는 남자가 범인인 것 같아서 남자가 하는 행동에 되게 긴장을 하고 또 행동이나 이런 것도 뭔가 친절하지만도 않고 뭔가 약간 여지를 남겨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캐스팅이 네. 그것에 페니와이즈를 맞아요. 했던 인물이 여기 네. 있어 버리니까 그쵸. 더욱더 관객들이 네. 맥커핀으로 헷갈리게. 그리고 지하실 뭐 문 열리는 장면 그 안에 들어가는 너무 거 좋았어. 네. 그럼? 그런 것도 그랬고 남자 내려가서 안 올라왔을 때 네, 진짜 짜증났는데. 막 그렇게 계속 긴장감을 뭐가 물었대. 근데 왜 쫓아가는 거야? 하여튼. 이게 또 그 차이가 네. 있네요. 딴 게 아니라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목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제목을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더라고요. 왜냐 등장인물이 처음에 딱 둘이 나오는데 얘는 바바리안이 아니야. 그러면 바바리안이 있겠구나. 근데 뜻이 그러니까 뭐가 있겠네까지만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괴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보면 그러니까 은유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정보가 없이 볼 때 근데 나중에는 그 바바리안이라는 게 뭐 헐벗은 어떤 사람들 네. 뭐 이런 거라는 게 뭐 그 진짜 괴물에 대한 형상에 대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중의적으로도 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트리트 그 이름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 얘네 그 집 있는 곳 거리 자기 어디 살고 있다 막 이런 얘기. 그건 좀 무슨 뭐 어디 사오르니가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저 이제 다른 거 정보 찾다가 어떤 사람이 뭐 야만인도 있지만 이게 버버리가 스트리트 버버리가였어요, 맞아.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버리안이다라고 하는 사람람도 있더라고요. 맞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버버리가 473번지인가. 중의적으로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봐가지고 근데 저는 그 스트리트 괜찮네.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버버리가는 맞았어. 버버리가. 근데 버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바바리랑 같은 건지에 대해서는 근데 네, 아마 네. 맞을 확률이 높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곡성 주민 이런 제목인 거네요. 그러면 곡성 35번지. 여곡성 35번지 그죠? 이런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이제 또 하고 진행을 할 건 해야죠. 전설의 교양. 전설의 교양. 자 미국 영화고 103번입니다. 하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20세기 폭스가 디즈니 인수돼가지고 옛날에 20세기 폭스 영화사였는데 지금은 20세기 폭스 스튜디오라고 네. 바뀌어서 아바타도 그렇고 폭스들이 다 디즈니에서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바리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되었고요. 작년에 공개돼가지고 공포영화 팬들한테 조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고 감독은 잭 크레거라는 친구고 저는 처음 보는 감독입니다. 근데 2009년에 미스 마치라는 영화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칼리지라는 영화에서 조연으로 배우로 나오고 2013년은 더 바운스 백이라는 영화에 주연을 해서 배우를 했는데 원래 제목은 러브 앤 에어섹스라고 해서 포스터 사진 한번 노란 거
되게 좀 선정적인 네. 그 약간 손가락질하네요. 예. 두 손을 이용한 선정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 포스터 불경하다. 예,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트 앤 스위치라는 영화에서도 주연을 했었네요. 배우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첫 영화 미스마치에서 감독 주연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배우로 활동하다가 바바리아는 2022년에 이제 감독 각본을 직접 해서 만든 제대로 된 첫 상업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배우구나. 그럼 그분 맞겠네요. 맞을 것 친구. 같아요. 뒤통수만 나오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처음 본 감독이라서 감독에 대해서는 잘 평가 못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첫 영화가 이 정도면은 옛날에 팔로우 같은 영화도 그렇고 뭔가 차기작 어떨지 좀 궁금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배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면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저스틴 롱 좀 언급해야 돼요. 그 미국에서 정말 50몇 편 영화를 찍었고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셀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이 별로 없고 그쵸. 알다시피 그 대표작들이 대부분 좀 이상한 되게 꿉꿉한 B급 공포 영화가 많아서 많이 안 알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저스틴 롱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배우고요. 1978년생이고 데뷔는 영화는 2000년에 갤럭시 퀘스트라는 약간 스타트랙 패러디한 것 같은 코미디 영화 있었어요. 거기에서 단역으로 나왔었고 주연을 한 첫 영화가 오늘 언급했던 지퍼스 크리퍼스 1에서 주연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지퍼스 크리퍼스 지금 리메이크 하나 나왔는데 리본 예. 형편없을 것 같더라고요.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퍼스 크리퍼스 2 찍었고 그 다음에 피구의 제왕에서 조연했고 하고 공포영화 드랙 미 투 헬 샘 레이미 감독 이 영화 재밌습니다. 졸라 무서워요. 찍고 그리고 2016년 평점 4.71 안 감독님이 좋아하는 터스크라는 사람을 물개로 바다 사자로 만드는 그지 같은 영화. 였습니다. 대단한 영화였죠. 여기서도 주인공이었고. 아무튼 저스틴 롱은 그 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영화 찍었는데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영화는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보다는 현지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 한국으로 굳이 따지면 천정명 같은 배우인가요? 아니면 SNL 크루 이 정도? 그럴 수 있겠지요. 아무튼 그래서 정보가 많지는 않은 영화지만 앞으로 감독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본편으로 얘기 들어가서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아까 그것도 그런데 그 귀신 아니 괴물 괴물의 서사가 요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요약이 나오죠. 너무 요약으로 나왔어요. 그 아저씨가 우선 난 그 장면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 집 그 애기용품을 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여자를 찾아가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배관공보 이런 것처럼 해서 창문 탁 열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여자를 납치한 거죠. 그렇죠. 납치하고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영상 같은 거 찍고 자기 아이를 계속 낳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약간 맨 인 더 다크 느낌도 좀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제대로 사이코인 미친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아기를 낳고 계속 낳게 다른 애들 다른 여자들도 납치해오고 막. 그러니까 그게 되게 능숙하게 거기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게 이미 그렇게 많이 몇 명의 여자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자들은 어떻게 했는지랑 또 하나는 아이를 또 낳고 해서 계속 유전적으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약간 근친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맞아. 근친교배라고 보면 되죠. 동물로 따지면. 사실 그런 것들이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몇십 년에 거쳐서 저 정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고 또 하나는 왜 자살한 거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몸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를 발견했고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근데 이거요. 제가 봐 그 장면이 좋은 게 삶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나갔을 때 삶은 유지가 되면은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되게 괜찮은 연출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젖세롱을 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설명을 안 해주고 죽여버리니까 계속 그 전환에 대해서 전개가 갑자기 튀어버리니까
그게 영화를 계속 흥미롭게 만드는 그렇죠. 사실이었어요. 되게 그게 오히려 거기서 저스틴 롱을 안겨는 게 전 되게 참신했어요. 맞아요. 예. 저스틴 롱. 근데 이 새끼는 줄자로 야.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줄자 연출도 무서웠어. 네. 네. 재밌는 게 저거였어. 처음에 여자가 지하로 내려갈 때는 공포의 공간이 되잖아요. 지하가. 네. 근데 저스틴 롱은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평당 넓어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니까. 그 지하실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 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들어가는데 3m. 얘는 3m, 미터. 아씨, 얼마지? 심지어는 그 카메라 있는 방 지나가는데 보지도 않아. 네. 카메라는 보지도 않아. 침대 빼고 재고. 그래서 같은 공간을 봐도 저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가 난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제가 진짜 명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던 거. 그리고 그 인물이랑 딱 맞아요. 중요한 건 엄청 무디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첫 총 여자친구 총 쏘잖아요. 미안하다고. 저 진짜 죽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 빡치게 하는 짓을 개 했더라고. 민폐. 와,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그 감독이 좀 참신하다. 발상의 전환이야. 그거랑 또 그 뒤에 또 그 눈 튀어나오려고 하는 흑인 아저씨가 네. 구해주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오지. 한 번도 15년 동안 온 적이 없어 하니까 뒤에서 나오잖아. 그게 오늘이다 이놈아. 사실 근거가 없어. 남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그쵸. 그냥 왜냐 자기들 안전하게 살았으니까 누리던 거였지. 되게 방심하고 있고 항상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아이폰 애플 서사가 난 재밌었던 게 혼자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처음에 여자가 전화할 때 아이폰 쓰잖아요. 악당은 아니겠구나. 그더니 이 남자가 저수령이 들어와가지고 맥북보다 집어던지잖아요. 악당이겠구나. 맥북을 던져? 이거 악당 아니야? 이게 되더라고요. 되게 흥미진진한 캐릭터였어요. 저는 확실히 공포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그런가 좀 다른 공포 영화들보다 예상이 조금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쯤에선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깨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서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 같은 게 없어가지고 획획 같은 그렇죠. 데고 또 하나가 이 영화 되게 매력 있었던 게 과거로 확 돌아가잖아요. 네. 너무 잘 찍었어요. 화면빌도 바꿔가지고 색감도 네. 이쁘고 그 당시에 색감도, 그런 네, 맞아요. 빈티지한 과거가 뭐죠? 그 남자, 네. 그 디트로이트 활발할 때 그것도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가 설명 불친절하게 하잖아요. 네. 대충 보고 노래 나오는 거 보면 네. 과거겠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다 옆에 살고 있고 하니까 마치 그런 저기 뭐지? 약간 프레젠트빌이나 이런 거 아니면 트루먼 쇼처럼. 맞아요. 되게 너무 화려하고 네. 화사하고 행복해 보이는. 근데 옆집에서 말 걸었더니 난 이사 안 갈 건데 그래서 이 새끼 미친놈이구나. 이게 그런 게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요즘 공포 영화 트렌드가 힙하게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게 아마 트렌드가 아닌가. 옛날처럼 맞아요. 사실은 뭐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원한이 있고 막 이런 거. 내가 너를 가지고 말 많이 하다 당하잖아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궁금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백미는 진짜 그겁니다. 마지막 그 물탱크에서부터 와. 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다 이런 개새끼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니 와 진짜 막 보는 내내 빡이 치는 거예요. 이게 이 나쁜 새끼, 이 거짓말 나쁜.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렇게 끝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자가 해주죠. 근데 네. 그 전에 또 그 죽이는 것도 그 괴물이 죽여주잖아. 여자 주인공이 죽이지 그랬으면 더 카타르시스가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총 쏘고 다음에 흑인이 막 빨리 병원 가야 된다면서 얘기할 때 저스틴은 막 울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괴로우는 게 너무 맞아요. 싫다. 그게 그리고 전에 자기가 그 여자 강간 의혹 받는 그 사람에 대한 사죄처럼도 느껴져서 맞아요. 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던져. 야, 진짜 나는 살 수 있다. 개시하게가 진짜.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거짓말해. 너라도 그랬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 계속 속으로 빨리 총 집어. 빨리 총 집어. 저 진짜 그때 여자 괴물 죽은 줄 알았거든요. 네. 바로 멀쩡히 일어났을 줄은. 맞아요. 네. 그래서 카타르시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해결을 해주죠. 예. 근데 이 영화 또 재밌었던 게 크레딧을 보다가 케이트 보스워스가 출연했더라고요. 누구죠?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여자 모를 리가 없는데. 케이트 보스워스가 누구? 예. 근데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그 2부 시작할 때 전화 통화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예요. 그래서 에이씨 깜짝 놀랐네.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약간 인맥이 있나 봐요. 현재 보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진짜로 지금 디트로이트 분위기가 사람들 다 폐가 같은 느낌, 폐허 같은 느낌이 있다면 훨씬 더 상상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는 또 제일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첫날 여기에 밤에 여기 도착해서 분위기를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남자랑 뭔가 좀 무흐한 약간 솔직히 이 여자 설레는 그렇죠. 거 있거든요. 이 남자에 대한. 그래서 이 집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데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이런 분위기였어라는 분위기고 사실 자기가 계약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어디 사냐고 그래서 버버리가 산다고 얘기하니까 상대방 표정이 그렇죠.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와 이게 뭔가가 연상이 되는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절대감이 안 되는 게 연쇄살인범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 속으로 더 얘기해줘 빨리 더 얘기해줘 못 가게 더 얘기해줘 근데 얘는 또 남자 때문에 괜찮다고 거짓말하잖아 근데 파트너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 막 남자가 막 그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뛰어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흑인이 맨 처음에 구해준 다음에 뭐 아내 남자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흑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그 여자가 쫓아올 거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있는 최악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여자가 최악이 아니다라는 힌트를 줘요. 그쵸. 뭔가가 더 있다라는. 그게 뭐 그 아저씨였을 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남자인 것 같아요. 예. 야,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실제가 대단히 무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계속 상상하게 만드니까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게 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영화에서 미덕을 본 게 하나가 그 여자가 결국엔 남자가 좀 잘생긴 것도 있고 조건이 좋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못생긴 것도 미덕이 될 수 있겠구나. 그죠. 네, 못생겼으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화도 웃겨요. 반대였다면 어떻게 했겠냐 하면은 아니 나는 당신 안 들여보내주지라는. 근데 아니 나는 너 들여보내줬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국엔 안 들여보내줬으면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렇죠. 이 모든 사단이 네. 맞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의 불안정해 보이는 표정도 좋았어요. 처음에 딱 그 남자 그녀가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 내가 여자건 남자건 난 일단 저 집은 안 들어가. 그리고 사실 그 빌 스카스가드가 페니와이즈 역할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양쪽 눈 동공을 한쪽 눈만 사시 만드는 걸 가능해요. 자기가 이걸 오디션 때 한번 했대요. 감독이. 훈련하면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페니와이즈가 그거 하거든요. 한쪽 눈만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됐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 얼굴도 그리고 조금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 저놈은 절대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걔 죽기 전까지도 나쁜 놈이라고 저는 확신했었어. 나도 그래요. 네. 얼굴 터져 죽게. 일단 나쁜 놈도 맞고. 근데 또 하나가 이거 보면서 인트로 장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영화 오픈 더 도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저는 그 오픈 더 도어한테 요 정도의 반전을 좀 기대했던 게 아닌가 사실은. 오픈 더 도어 그러니까 이 영화의 미덕이잖아요. 네. 첫 문 안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들어와라는 거 말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들어와서 둘이 서사도 난 아까 그 대사가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면서도 대화가 잘 풀려나가니까 그래 이거 되게 좀 매력이 있네. 그리고 40분 만에 딱 끝나요 영화가 한 번. 근데 그것도 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너무 미장센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오픈 더 도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준하는 반전 정도는 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긴장감이나 스릴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계속 조마조마하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조금 불친절해도 이거는 용서가 되는 게 사실 난 뭔지 설명 못 하겠는데 일단 이 영화는 쭉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궁금은 해. 그러니까 계속 봐 그냥. 그러다 고구마 막 먹다가 끝났어? 뭐야 이게. 저는 좀 약간 이게 결국에 최악의 그 흑인 이제 그 노수 아저씨가 얘기해주고 그래서 결국엔 최악은 남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도가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혐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맞아요. 난 그런 역사성 같아. 그 남자 아까 얘기한 대로 부지불식 간에 둔감함 그리고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 못 느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몰랐던. 맞아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과거 보여주면서 그 새끼는 의도한 거지만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남북 전쟁이
남북 전쟁 맞죠? 미국에 예. 노예방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링컨이 이겼지만 그래도 그쪽 백인들은 계속해서 차별하고 맞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서. 깨진 지가 얼마 안 됐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미국에서 그런 것들 이해를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450만 달러 제작비 들였는데 이거 되게 싸게 만들었을 4천만 달러 와우. 이상 수입을 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작비가 들 게 별로 네. 없어요. 또 이거 공포영화의 미덕이죠. 예, 맞아요. 예, 저예산으로. 예. 저는 그리고 확실한 건 일부는 전 너무 그 긴장감 좋았고 네. 사실 그 일부만으로도 맞아요. 이 둘의 대화랑 사실 괴물이 직접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잠깐 나오면서 끝내버리는 순간에 완결성이 좋은데 사실 2부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걸 메꿔준 건 저스틴 네. 롱의 짜증나는 초반 연기고 네. 2부가 사실 그냥 또 얘가 당하는 애라고 생각하다가 동굴에서 여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엄청 흥미로워졌어요. 저는. 맞아요. 야, 쟤 안 죽었네, 다행이다. 막 그러면서 하여튼 저스틴 롱이 많은 걸 메꿔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성의 입장에서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여자는 굳이 밤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얼굴 한 번 잠깐 감옥에서 그 동굴에서 본 그 사람 왜 구하겠다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공포영화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고구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인류의 네. 근데 또 태생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드디어 가볼까요? 좋습니다. 안나 드루비치라고 모스크바 태생이시고 1984년 6월 27생이고 이분도 약간 뭐 천재로 투걸어요. 뭐 8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피아노 전공으로 상도 받으셨고 모스크바 베토벤 콩쿠르 1위 하셨고 브레멘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모차르트 상을 받으셨고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고 러시아 영화 아카데미상에 후보에 올랐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성분이시고 필모는 별로 없어요. 이게 바바리안하고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이라고 2019년 찍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장단편 영화들 뭐 TV 시리즈 다 하셨는데 이 왜 안 유명하냐면 이분도 활동 반경이 구소련이에요. 러시아부터 그쪽에서만 활동하셔가지고 잘 알려지진 않았고 또 하나가 이 영화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음악적 역할이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음악이 없어도 될 정도로 음악 역할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일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이분이 깜냥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장르물에서 음악으로 독특하게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이분은 사실 엄청나게 기대도 안 되고 오히려 이 감독이 앞으로 뭘 찍을지가 한두 편 정도는 궁금해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분명히 얻어 걸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운도 실력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발전이 되면 분명히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해보고 나 배우야겠다 해서 관둘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차기적이 아마 배우로 할 확률이 배우로 어떻게 연기하는지를 좀 보고 싶고 사실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배우가 아이디어 하나 갖고 이걸 빌드업 해가지고 그쵸. 그게 훌륭한 공포 영화로 발상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도그마 그 천사 두 명이 해가지고 옛날 근데 그것도 원래 감독이 케빈 스미스 배우 출신 그렇죠. 이상한 애였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고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방송 녹음을 마쳐야겠네요. 자, 혹시 다음에 다루고 싶은 영화 있나요? 저는 사실은 X 그거를 펄이랑 해서 묶음으로 다루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뭐 본 사람이 많이 없다면 또 애매해가지고 우선 X펄 좀 키핑 해놓고 킵하시고요. 진짜로 그 페일 블루아이 어때? 다룰만 해요? 페이블러에 근데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그 서사에 약간 지루한 면이 없잖아 좀 있어가지고. 아이 뭐 3시간짜리 영화도 봤는데 뭐. 근데 그래도 네 좋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픽스는 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선은 192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8회 남았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